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시의회가 오늘 시정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시의원들은 태백산 눈축제 부실 운영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태백 지역 겨울 대표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 32회째를 맞는 올해 축제는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열렸습니다. 예년처럼 눈 조각이 전시되고 유명 만화 캐릭터 체험 시설이 들어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눈 축제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태백시 의원들은 현안 간담회에서 축제 초기에 눈이 내려 인공 눈을 만드는 부담이 줄었지만 눈 조각 규모는 부실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유명 만화 캐릭터 체험 시설은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운영 취지와 맞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5, 6세 아이들을 위한 걸 공간을 마련해놓고 그 안에서 막걸리를 팔아요? 갑자기? 관광객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향후에는 그런 거를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활동도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백시는 관광공사 자료를 인용해 50만 명 넘게 축제장을 찾았다고 설명했지만 시의원들은 신뢰하기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두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며 화려한 개막 행사까지 열어 관광객 방문을 유도했지만 지역 경제엔 큰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팬클럽들 그분들로 거의 많이 채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와서 버스 타고 가셨습니다. 다른 시책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태백시는 2030년까지 140억 원을 들여 국도 38호선과 문화예술회관을 잇는 도심 순환 도로를 놓을 예정인데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이걸 들여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고 태백을 들어올 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 이걸 만들어 놓아야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달부터 시청 구내 식당을 없앤 데 대해서도 소통이 부족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비판이 몰아치자 태백시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소한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소통의 어떤 공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폐광에다 지역 소멸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태백시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 경포호 수질 검사는 그동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뜨는 채수 지점이 단 2곳이라 경포호 전체를 아우르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강원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이후 강원도가 올해 예산을 세워 오늘 처음으로 경포호 수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수 설치와 관련해 강릉 경포호 수질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경포 호수는 질이 그걸 해보라는데 그러면 본원에 동부분원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의원이. 그거 안 된다면은 본원에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강원도가 올해 예산을 세워 수질 검사와 악취 원인 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강릉 경포호에 와서 첫 번째 수질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TOC하고 SS하고 클로로필 A하고 TMTP 암모니아성 질소, 냄새 물질 때문에 황화수소 이 정도. 조사원과 공무원 셋이 배를 타고 들어가 경포호수 안쪽과 외곽의 7개 지점에서 물을 떴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보름 뒤 나오는데 강원도는 도의회와 강릉시의 결과를 공유해 여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포호수 내외 7개 지점에 대해서 6개 항목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해야 하여 그 결과를 경포호수 수질관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릉 경포호 수질 검사는 원주지방환경청과 강릉시가 각각 진행했습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매달 한 차례씩 모두 12차례 수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바다와 가까운 지점보다 상류의 수질이 훨씬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의 경우 호소수 기준 약간 나쁨의 4등급 혹은 나쁨의 5등급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강원도가 뜬 물도 바다와 가까운 하류보다 상류에서 뜬 물이 한눈에 보기에도 탁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매달 한 차례씩 수질 조사를, 여름철에는 2차례 악취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춘 응급 환자가 생기면 골든타임이라 부르는 4분 이내에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같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려면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하는데 일반인들을 위한 무료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드시 누운 인체 모형을 두고 숫자를 세며 가슴 압박 연습이 한창입니다. 갑자기 멈춘 심장 대신 혈액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급성 심장 정지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강릉시 보건소에 마련됐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병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환자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후엔 4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4분 정도 에너지 공급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괴사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정지 환자가 목격이 되면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강릉시는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해 연간 9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 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 소방서에도 제가 한번 찾아가 봤었고 예전부터 그 관심이 좀 있었는데 기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 교육은 이달부터 시작해 9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데 강릉시 공공서비스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5월과 9월 2차례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도 마련돼 진행됩니다. 119 도착 전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지고 뇌기능 장애 등 후유증 가능성도 적어져 평소에 심폐소생술 처치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교육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릉 외에도 양양군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련했고 대한적십자사도 지역별 일정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참여가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재난이나 대형 참사의 트라우마나 가족을 잃은 슬픔까지 지자체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부 지원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심리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국가 자격증을 받아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수련생을 모집해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삼척에 있는 센터가 수련생 모집 과정에서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점수를 임의 배정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김영호 기자입니다.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수련생을 모집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해야 선발 대상이 되며 매년 1명을 선발해 1000시간 동안 교육합니다. 그런데 수련생 모집 첫 해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센터 내부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센터 근무자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점수를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업무 경력과 관련 성적이 오기재된 거를 확인을 했어요. 처음부터 내부 직원 뽑으려고 계획을 했다라고. 서류 심사 평가 항목은 관련 업무 경력 기간과 최종 학력 성적 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최종 합격된 사람의 점수를 살펴봤습니다. 최종 학력 해당 과목 성적은 1점에 해당하지만 당사자는 5점을 받았습니다. 관련 업무 경력도 5년이 안 돼 4점을 받아야 하는데 5점이 부과돼 서류 전형을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기준대로 적용됐다면 서류 전형은 차점자와 3순위자가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치른 필기시험에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센터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데 예상 문제를 1위 서류 통과자에게 보여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라고 팀장이 보여줬어요. 똑같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 여기에서만 딱 5분씩 가라. 이에 대해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종 합격자는 전문 학사와 학사에서 관련 과목을 각각 이수했고 우수한 성적을 기준으로 채점했다며 이는 응시자 전원 동일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분야 업무 경력도 3년 이상이면 5점 만점인데 5년 이상으로 잘못 기재된 걸 뒤늦게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상 문제 노출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알려주기 위해 보여줬을 뿐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와 올해 수련생 선발 과정에서도 각각 업무 경력을 1, 2, 3년으로 구분해 각각 1, 3, 5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과목 이수 문제에 있어서는 2개 이상 이수한 지원자는 2023년 합격생 단 1명이라 추가 적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번 주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 강원FC가 현재 리그 선두 그룹을 승점 2점 차로 쫓고 있는데요. 강원이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영광을 재현하려면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게 주요 관건으로 꼽힙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날아온 공을 상대 골문까지 50m가량을 몰고 갑니다. 잠시 뒤 골키퍼가 잡지 못한 공을 밀어찹니다. 지난 9일 강원FC가 전북 현대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올해 K리그1 4경기에서 강원이 거둔 성적은 2승 1무 1패, 3승 1패로 선두권에 오른 대전, 울산과 승점 차이는 2점입니다. 시즌 초반 나쁘지 않은 출발이지만 지난해보다 무뎌진 공격력이 걱정입니다. 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지난해 경기당 슈팅 수는 11.42개, 반면 올해는 8.5개로 30%가량 줄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공격 진영에서 패스는 경기당 58.5개로 리그에서 10번째로 적은데 수비 진영에서 패스는 123.25개로 리그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수비 진영에 머물며 공을 돌리는 횟수가 리그 평균보다 많은 겁니다. 강원FC 선수단은 현재 치른 경기가 전체 일정의 10% 정도라며 앞으로 공격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훈련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좋은 장면이 계속 경기 때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4경기에서 골 2개와 도움 1개를 기록한 대졸 신인 이지호 선수의 활약이 가장 기대됩니다. 공격 포인트 2자릿수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근데 크게 개인 목표에 개의치 않고 일단 팀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강원FC는 이번 주 토요일 춘천 송암 경기장에서 FC 서울과 리그 5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올해 서울은 1승 2무 1패로 강원보다 순위는 낮지만 지난해 리그 상대 전적은 1승 1무 2패로 서울이 앞섭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심판 선고 지연 가능성에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규탄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에 대해 규탄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 역시 오늘 저녁 원주의료원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강원도 내 고용률은 1년 전보다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고용률은 60.3%로 1년 전 58.6%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2.5%로 지난해 2월 3.9%보다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강원도 15세 이상 인구 132만 8천 명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82만 1,000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8.1%였고 취업자 수 80만 명, 실업자 수 2만 1,000명, 비경제활동 인구는 50만 7천 명이었습니다.
강릉시가 ITS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하나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화재나 긴급 환자 이송, 교통사고 등으로 출동하는 긴급 차량들의 출동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선 신호 시스템 이용 건수가 5,786건에 달한 가운데 전체의 84%가 응급환자 이송 과정이었으며 기존 출동 시간보다 6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2022년 강릉경찰서, 강릉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를 제어해 출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하는 IT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차 내비게이션 실증 사업 대상지로 동해시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일부 공영주차장의 여유 주차면수 정보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